엄마, 안 돼! 이거 마시지 마세요! 은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분홍의 샴페인 잔을 낚아챘습니다.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강력한 수면제예요. 이 정도 양이면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분홍은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일을 계획했다니. 인수야, 이게 정말 네가 한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 그 한복판에 자리한 정분옥의 집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3층 양옥집 마당에는 분옥이 직접 가꾼 채소밭이 작은 텃밭을 이루고 있었죠. 토마토와 상추, 깻잎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분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 오늘 아침 참 맑네요. 부엌에서 나오는 박 여사는 분옥보다 5살 어린 65이었지만 벌써 10년째 이 집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분옥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분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며칠 후면 칠순 생신이시잖아요. 벌써부터 설레시는 것 같은데요? 분옥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세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았죠. 동대문 시장 구석진 좌판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기가 바빴는데 분옥의 눈가에는 추억에 젖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2시면 도매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떼어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좌판을 지키며 두 아이를 키워냈던 그 시절. 장남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 막내딸 은지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자랑스러움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분옥은 거실로 들어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분옥이 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민수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은지는 아직 전니도 다 나지 않은 채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교복비가 없어서 밤새 걱정했었지.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앨범을 넘겼습니다. 민수의 대학 졸업사진, 은지의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발표날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자식들이 성공할 때마다 분옥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 생신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요즘 민수는 부쩍 자주 연락했고 매달 드리는 용돈도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후로는 더욱 효자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엄마. 칠순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강원도에 좋은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서 가족끼리 조용히 파티하면 어떨까요? 지영이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 지영까지 나서서 준비한다니 분옥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결혼 초기에는 좀 차갑게 느껴졌지만 요즘에는 부쩍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고 분옥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바쁜데. 돈도 많이 들 텐데.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게 엄마잖아요. 리조트 예약 다 해놨어요. 은지도 부를게요. 은지. 그 이름을 들으니 분옥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막내딸과의 연락이 뜸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문자 답장도 늦었습니다. 분옥은 은지가 바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불안감이 밀려왔죠. 은지가 올 수 있을까? 병원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요즘 연락도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연락해서 꼭 오라고 할게요.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엄마 칠순 생신인데 은지가 어떻게 안 와요? 민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든든함에 안도했죠. 그래, 고마워. 너희들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희가 행복한 거예요. 이번 파티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전화를 끊은 후 분옥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분옥은 그것을 아들의 효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 여사가 점심 준비를 마치고 분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일이네요. 온 가족이 모이는 거. 맞아요.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이니까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은지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할까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 은지가 집에 전화했을 때 우연히 받았었거든요. 그때 은지는 엄마가 요즘 어떠시냐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데는 없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었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마치 조용한 태풍 전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분옥은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늦게 받아서 죄송해요. 병원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바쁜 중에 미안해. 칠순 파티 얘기 민수한테 들었지? 올 수 있겠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분옥은 딸의 복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이죠, 엄마. 엄마 생신에 제가 어떻게 빠져요. 꼭 갈게요.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분옥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자식들만 행복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며 분옥은 칠순 파티를 기다렸습니다. 칠순 파티를 이틀 앞둔 저녁,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렘과 기대감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분옥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민수와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두 사람은 분명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언제 다시 온 걸까요? 분옥은 궁금해서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 양말이야. 꼭 리조트에서 써야 해. 집에서 하면 박 여사가 눈치챌 수도 있어.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약이라니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알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자꾸 은지한테 땅 넘기겠다는 말씀하시니까 불안해져.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더욱 귀를 기울였죠. 땅 이야기는 또 뭔가요? 분옥은 최근에 은지에게 고향 땅을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분옥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자는 거야.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실 거고 그때 되면 더 복잡해져. 지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분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인만 받으면 끝이야. 엄마가 의식을 잃으신 사이에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임장? 분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는 걸까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단호했죠. 지금 우리 상황 생각해봐.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그 큰 집도 필요 없어. 분옥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가 말이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할 거야? 혹시 눈치채면. 은지는 워낙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게다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오지도 않잖아. 일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돼.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은지마저도 속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분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자주 연락하고 용돈을 많이 드린 것도 지영이 친근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이 계획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샴페인에 수면제 타서 드리고 깊이 주무시는 동안 서류 처리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끝나. 수면제. 분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칠순 생신 파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분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분옥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정말 민수가 그런 일을 할까?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와 지영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그제야 박 여사를 깨웠어요. 박 여사, 잠깐 와보세요. 박 여사는 분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밤에 들은 이야기를 박 여사에게 털어놨습니다. 박 여사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죠. 설마 그럴 리가. 민수 도련님이 어떻게.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수면제, 위임장, 도장. 박 여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우선 은지 아가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분옥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민수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박 여사,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민수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박 여사도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지영이 집에 올 때마다
분옥의 서류함을 유심히 보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파티 때 조심하세요. 그날 하루 종일 분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죠. 저녁이 되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분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내일 출발하시면 돼요. 차로 모시러 갈게요. 그래, 고마워.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분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말 민수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자신의 오해인지. 그날 밤 분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순 생신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분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 안은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조수석에 앉은 지영은 계속해서 분옥에게 말을 걸며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씨네요. 리조트 전망도 끝내준다고 하던데 어머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영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분옥은 어젯밤 들었던 그 차가운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지영은 다정했어요. 분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당연한 거죠. 어머니 칠순인데요. 민수도 백미러로 분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분옥에게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연기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2시간여를 달린 끝에 도착한 리조트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는 마치 그림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정분옥님 일행이시죠? 칠순 기념 파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분옥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속이려 할까요? 어머니, 방부터 보실래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준비했어요. 안내받은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호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분옥은 감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런 곳은 얼마나 비싸요?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에요. 민수의 말에 분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오후 3시쯤 파티 준비가 한창일 때 분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응급환자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꼭 갈게요. 분옥은 안도했습니다. 은지만 오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의 일이 오해였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은지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가 늦는다네요. 분옥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잠깐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옥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은지 올 때까지 우리끼리 먼저 시작해요. 지영의 제안에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가족이 다 모여야죠. 민수의 얼굴에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덮었어요. 그럼 은지 올 때까지 리조트 구경이라도 하실래요?
분옥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분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민수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대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면제, 위임장, 도장.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분옥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파티장 장식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 연락 왔나요? 아직요. 한 번 더 연락해 볼게요. 분옥이 은지에게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해요. 1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은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분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파티장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분옥은 민수가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분옥은 정말 주인공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영의 칭찬에 분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옥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틀림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뭐. 민수의 말에 분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효심에서 나온 일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분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은지가 오기까지 1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민수와 지영과 단둘이 있어야 했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됐어요. 어머니, 은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건배라도 하실까요? 샴페인 한 잔 어떠세요? 민수가 샴페인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옥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샴페인에 수면제를 타서. 아니요. 은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다 함께 건배해야죠. 분옥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은지 올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분옥은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조급함 아니면 실망감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순간 분옥은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분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혼자가 된 화장실에서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빨리 와라. 엄마가 위험해. 분옥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수와 지영이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다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한 초조함이 역력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영의 말에 분옥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은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파티장 입구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은지는 분옥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그 안아주는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어요.
마치 놓치기 싫다는 듯이 말이죠. 은지야, 늦었네. 괜찮아? 네, 엄마. 엄마 생일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딸의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모두 모였으니 시작할까요? 어머니, 주인공이시니까 가운데 앉으세요. 민수가 나서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분옥은 테이블 한가운데에 민수와 지영은 오른쪽에, 은지는 왼쪽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샴페인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분옥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건배. 민수가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톡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분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일까요? 민수는 4개의 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잔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분옥은 숨을 죽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샴페인 같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이 잔으로 드세요. 민수가 특별히 한 잔을 분옥 앞에 놓았습니다. 분옥은 그 잔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잔에 수면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은지가 먼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계속해서 분옥의 잔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건배. 민수가 신호를 보내자 모든 사람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거 마시지 마세요. 은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분옥의 잔을 낚아챘습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지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은지는 분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병원 독성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은지야, 설명 좀 해봐.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 지영 언니가 며칠 전에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샴페인 병을 몰래 검사해 봤는데 은지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조피클론 성분 검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조피클론은 강력한 수면제예요. 이 정도 양이면 엄마는 최소 12시간은 깊은 잠에 빠졌을 거예요. 자칫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분옥은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냥 영양제였어. 엄마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거라고. 지영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영양제라고요?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건가요? 은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위임장 초안이었어요. 분옥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아직 서명이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미리 준비해 놨네요. 엄마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계획이었죠? 위임장에는 분옥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민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집, 심지어 예금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 차에서 가져왔어요. 오빠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찾아봤거든요. 분옥은 위임장을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평생 재산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고향의 논밭, 서울의 집,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모든 것을 민수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니?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고 정말 절박했어요. 그 순간 분옥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니?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엄마께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주무시는 동안만. 잠깐이라고? 은지 말로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데 분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은지가 분옥을 붙잡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조트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수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지영도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했어요. 분옥의 칠순 생신 파티는 이렇게 끔찍한 진실의 폭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지의 절규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옥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은지는 간호사로서의 본능으로 즉시 분옥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리조트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어요. 파티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샴페인 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분옥까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은지의 다급한 외침에 직원 한 명이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분옥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어요. 지영은 어쩔 줄 모르며 리조트 직원들에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잠깐 쓰러지신 것 같아요. 큰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은지는 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언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민수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이죠. 은지는 민수를 찾으려 했지만 분옥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옥을 들것에 옮기며 상황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러지신 건가요?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은 없어요. 은지는 간호사답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분옥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며 안정을 취하도록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분옥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은지야, 여기가 어디니? 엄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분옥은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배신, 수면제가 든 샴페인, 위임장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 오빠는 없어졌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후에 도망갔어요.
은지의 말에 분옥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도망까지 친 것이죠. 병원에 도착한 후 분옥은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분옥 곁에서 은지는 밤새 지켰습니다. 분옥은 잠들었다가도 자주 깨어났어요.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은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은지는 분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갑자기 엄마 재산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조사해 봤더니 은지는 자신이 어떻게 민수와 지영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것, 민수가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든 것, 그리고 위임장 초안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분옥은 딸의 세심함에 고마웠습니다. 은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퇴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엄마,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빠가 엄마 몰래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뭐라고? 엄마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엄마 도장을 위조해서요. 분옥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배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치밀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분옥을 맞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은지 아가씨가 연락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분옥은 박 여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 도련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박 여사, 혹시 이상한 사람이 집에 온 적 없었어요? 서류를 가져간다거나. 은지의 질문에 박 여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아요. 일주일 전에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서 사모님 인감증명서를 가져갔어요. 민수 도련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드렸는데. 분옥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분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범죄야. 분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엄마, 은지야, 엄마가 너무 관대했나 봐. 그래서 민수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분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은지는 분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녀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분옥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자택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분옥은
침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배신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트레이에는 분옥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분옥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그런데 나는 배가 안 고파. 엄마,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해요. 약도 드셔야 하고요. 은지는 의사에게서 받은 신경안정제를 분옥에게 건넸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은 됐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다 약 없이 살아온 거야. 엄마.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분옥 곁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요? 변호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변호사가 온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만나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더욱 괴로웠거든요. 거실에서 은지와 변호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들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은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2가지 방법이 있대요. 분옥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 고발이라. 정말 민수를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건가? 엄마, 오빠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수면제를 이용한 상해 미수죄, 문서 위조죄, 사기죄까지 최소 몇 년은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은지의 설명을 들으며 분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돈만 돌려받으면 안 될까?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오빠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요. 은지의 말이 맞다는 걸 분옥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놀란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도련님? 어떻게? 민수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도망친 후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은지는 즉시 분옥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어요. 오빠, 여기 오면 안 돼요. 하지만 민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분옥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왜 왔어? 분옥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절박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일 뻔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분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민수가 분옥에게 다가가려 하자 은지가 막아섰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몰라요? 은지야, 너도 엄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편을 든다고요? 오빠가 잘못한 건데 무슨 소리예요? 남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분옥의 외침에 민수와 은지는 멈춰섰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마라.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어. 엄마. 그리고 내가 빌려간 돈 모두 갚아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분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를 진짜 감옥에 보낼 거예요?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엄마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면서.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가 분옥을 부축했습니다. 분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박 여사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분옥은 마음을 정리했어요. 은지야, 변호사님께 말해줘. 고발장 접수하자고. 엄마, 이제 마음 정했어. 민수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분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을 상해미수,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분옥은 혼자 마당에 나가 채소밭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상추와 깻잎들이 여전히 파릇파릇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기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분옥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은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예전보다 많이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경찰서 가는 날이에요. 은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분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분옥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정말 끝을 내야지. 박 여사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분옥을 맞았습니다. 정분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어요. 은지가 제공한 독성 검사 결과,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민수와 지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피의자 정민수 씨와 윤지영 씨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분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면회는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이신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지가 분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면회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를 낳아서 키울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첫 돌잔치 때의 해맑은 웃음,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자랑스러운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건네던 그때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사모님, 지영 씨 어머니가 오셨어요. 지영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정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분옥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옥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지영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러 왔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분옥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영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김 여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 여사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분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는 자신만이 아니었어요. 민수와 지영의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모님, 혹시 합의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분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김 여사님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옥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분옥은 은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내 마음도 복잡해. 바로 그때 박 여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뉴스에서 민수 도련님이 구치소에서 쓰러졌다고 해요. 분옥과 은지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구치소에서 한수감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분옥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분옥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민수야. 분옥의 목소리에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바보야, 엄마가 안 올 것 같았어? 분옥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혼자 두었나 봐.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분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벌을 받겠어요. 대신
대신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분옥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사회의 용서는 내가 직접 받아야 해. 그날 밤 분옥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옥은 법정에서 민수와 지영을 마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이신 정분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판사의 말에 분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분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영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분옥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분옥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울의 큰 집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 작은 도시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박 여사가 짐을 정리하며 아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지낸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박 여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분옥은 창밖의 채소밭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상추와 깻잎들이 여전히 푸르렀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 뭐 사모님 따라서 가면 되죠. 이제 와서 어디 가겠어요. 박 여사의 말에 분옥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더욱 끈끈해진 사이였어요. 은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은지는 분옥과 함께 새 집을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엄마, 오늘 좋은 곳 찾았어요. 작지만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 어떤 곳인데? 은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한 2층 집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서울의 큰 집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채소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옥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어요. 민수 도련님?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말랐지만 예전보다 진중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래. 너도 들었겠지만 고향 근처로 가려고 해. 민수는 분옥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고맙다고? 엄마가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야,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지영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요. 분옥은 놀랐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이혼한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엄마,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으로 결혼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병원까지 찾아와 주시고 분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혼자 두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엄마께 드린 피해 배상금이에요. 적지만 조금씩 더 갚아나갈게요. 분옥은 통장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수의 마음이 변한 게 중요했어요. 민수야,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은지가 오빠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오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은지야,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가끔 안부 여쭈어도 될까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분옥에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민수가 떠난 후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한 인생도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분옥과 은지 그리고 박 여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마당에는 금방이라도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뭘 하실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분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우선 채소밥부터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분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카페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요양카페요? 응. 나처럼 힘든 일을 겪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 말이야. 은지는 엄마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몇 달 후 분옥의 요양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분옥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차와 간식을 대접했습니다. 정사모님, 여기 정말 좋네요. 단골 손님이 된 이웃 할머니의 말에 분옥은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분옥은 카페 앞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엄마, 멀리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 많았어요? 응, 오늘은 특히 많았어.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분옥과 은지는 함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박 여사가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은지 아가씨, 차 한잔 하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분옥이 가꾼 정원이 보였어요. 계절마다 다른 꽃과 채소들이 자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옆에 있어주는 마음이더라.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전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아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분옥은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 챙기고 새 삶 잘 만들어가라.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옥은 은지와 함께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분옥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분옥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